직원도 늘리고 장비도 싹 바꿨는데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? 치과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탑 5 정리해 드릴게요. 절세합니다. 네, 치과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함께 고소득 의료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. 수입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거나 그 흐름이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의 레이더에 들어갈 수 있죠. 현금 매출 등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, 인건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을 했다거나 적격 증빙이 없는 지출을 많이 비용 처리를 했다거나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고소득률을 너무 낮게 신고한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. 신고소득률이 뭔가요? 신고소득률은 내가 벌어들인 수입, 매출액에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적 지출을 차감을 하면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요. 이 소득 금액을 수익 금액,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신고소득률이라고 합니다. 국세청에서는 업종별로 이 신고소득률을 분석하고 이 신고소득률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 신고 성실도를 판단하게 되죠. 업종별 신고소득률을 가지고 평균 소득률을 분석을 하는데요. 그런데 치과는 평균 신고소득률이 38% 정도 됩니다. 이 비율보다 너무 낮게 신고를 하시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죠. 하지만 각 사업장마다 지역이나 매출 규모, 개원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신고소득률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요즘은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깔끔한 곳들을 선호하시잖아요. 그래서 병원도 5년 정도 지나면 인테리어나 장비들을 싹 바꾸죠. 이때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취득가액의 10%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 취득가액을 5년 동안 감가상각비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취득가액의 10%를 세액공제 받는 것인데요. 이때 인테리어나 일반 비품은 안 되고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자산, 의료기기들을 구입했을 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간혹 우리 치과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. 기존 의료기기를 대체해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. 신규 의료기기를 추가해서 증설하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에 쓰던 것들을 대체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세 번째, 인건비인데요. 특히 내급여가 문제가 많이 되죠. 내급여는 실수령의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거예요. 사대보험 세금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직원이 매월 300만 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 300만 원을 그대로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세금 신고는 총 급여의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직원을 고용하면 매월 300만 원 들어가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300만 원에 세금과 사대보험까지 얹어서 역산을 해서 총 급여를 계산을 하셔야 해요. 그리고 이 직원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이 퇴직금도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. 이게 급여 수준이 낮은 직원인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. 그런데 연봉이 높은 페이닥터를 고용하시는 경우, 그런데 이분이 또 우리 병원에서도 일을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중 근로가 되고 이분들 연말정산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거든요. 우리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우리 병원의 근로소득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.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세율도 더 높아지니까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, 그러면 이 부분도 적절하게 안분을 해서 추가로 더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. 네,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죠. 대신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이어야겠죠. 급여나 상여, 독립후생비 이러한 지급 기준이 다른 직원과 동일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.
당연히 4대 보험에도 가입을 하셔야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도 꼭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. 다른 비용들보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아주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